한 가지 뉴스를 좀 가지고 왔어요. 한국 유아교육 신문인데 원어민 보조교사, 그러니까 원어민은 보조교사의 포지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영어 유치원이나 뭐 여러 가지 영어를 주제로 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인 교사가 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조 인력으로 이제 원어민들이 이렇게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그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제 교육을 하겠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련된 이제 활성화 추진 방향인데, 외국어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5개 학교에 이제 원어민 교사를 270명 투입을 한 거죠. 이제 올해 12월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제 시행하고 있었던 내용이죠. 영어 보조교사를 45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 교육청에서 이 원어민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왜 도대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영어 교육 품질을 향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운 대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영어를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들이 영어를 정말 영어스럽게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돕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투입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외국인들을 학생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 영어에 대한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엔 학습은 뭡니까? 학습은 흥미를 불러 일으키면은 뭐 절반 이상을 성공한 것이라고 과언이 아닌데, 결국 영어, 외국어에 대해서 흥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원어민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이 정부에서조차도 이 영어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을 하고 그들이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서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계 글로벌 인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 그리고 자연스러운 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최근에 들어서 이런 국제적인 시각에 발맞춰서 원어민을 이제 투여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20년 전부터 이 유치원,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원어민들을 벌써 모집을 해가지고 보조 인력 교사로서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간 거죠. 이 유치원에서의 진행되는 부분이.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영유아 시기인 5세부터 7세까지는 언어가 폭발하는, 언어 발달이 결정적으로 발달하는 아주 특정한 결정적 시기인데, 이때 영어를 아주 친숙하게 접근해 줄 수 있는 이 환경이야말로 아이들이 전 생애에 걸쳐서 영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의 뭐 아주 유일한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영어의 접근을 이 똑똑한 스마트한 이 사업가들이 그것을 알고 일찍이부터 이 원어민 접근에 대한 이 교육을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영어 유치원의 이름들은 20년에서부터 최근에까지 생겨난 이 프랜차이즈 영어 유치원 기관들입니다. 많게는 지금 뭐 폴리 어학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이 곳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66개 정도의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구고, 또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 이런 해외에서조차도 굉장히 아주 그 입지를 다지고 있는 어학원입니다. 한국에는 66개거든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온 기관들이에요. 대표 기관들인데,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전국에 50개 정도의 기관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전국의 영어 유치원에 대한 공급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공급이 왜 이루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죠.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수요가 일어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유치원부터 어린이집까지 국가의 그 지원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립 유치원조차도
공교육 기관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공교육 기관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전통 유아교육 기관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무료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좀 받고 있는 기관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금액이 아주 뭐 저렴한 수준에 있고요. 대부분 사립유치원부터 뭐 병설유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급식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영어 어학원인 경우에는 평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강남에 있는 지역에 있는 영어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매월 200만 원 이상까지도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통 유아교육인 기관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를 보내지 않고 왜 어학원에 보내는 것일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교육에 판치고 있는 그 흐름에 그냥 놀아나고 있는 바보 천치들이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라도 그들은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전통 유아교육에 기반한 유치원은 무료이고 영어 유치원은 평균 12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전통 유아교육에 기반한 유치원은 우리가 뭐 이를테면은 부모님들이 저소득층이거나 뭐 이렇게 돈이 좀 빡빡한 가정이기 때문에 뭐 무료인 기관에 보내고, 영어 유치원에 이런 120만 원 정도가 되는 이런 곳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또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은 전통 유아교육기관에 기반한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들 가정이나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이나 사실은 월 평균 소득은 고만고만하더라, 비슷비슷하더라.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그 빠듯한 살림 가운데 정말 아껴서 쥐어짜서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영어 유치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것일까?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뭐 사실은 그 이유를 말하자면 그 경기도 시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원어민들을 많이 대거 투입한 이유와 그 맥을 같이 하죠. 결국에는 언어 습득을 어린 시절부터 영어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이 가능하고 발음이나 언어 구사 능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국제적인 시각,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런 국제적인 시각을 키우고 또 미래의 글로벌 환경에 뭐 경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영어를 통해서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을 공부로 인식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시기에 반짝 투자하는 일시적 투자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장기적 투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12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부담되다 하더라도 이 장기적으로 아이의 미래에 보았을 때에는 이런 투자적인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아 시기 5세부터 7세 시기의 영어 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끝내놓으면 나중에 평생에 들여서 영어 교육을 하는 그 사교육비를 오히려 절감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부담이어도 전 생애 이 아이의 미래를 봤을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저렴한 투자다. 예. 뭐 이런 부분의 이유로서 이제 영어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한 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부모로부터 이런 글로벌한 그런 교육을 부모로부터 잘 물려받았고, 그리고 나서 사회적으로 내가 진짜 이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정말 도움이 됐고, 이 스마트한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정말 이 글로벌로 향한 이 조기 교육이 이 나중에 이 아이의 전생에 걸쳐서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 스스로가 경험했던 그런 특정 스마트한 부모들은 이 영어 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 왜? 본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마트한 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영어 어학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영어 어학원이 이제 많이 발달을 했다. 그래서 정말 자녀 교육에 진심이고 막 거기에 생명을 걸고 있는 부모들은 대부분 영어 어학원에 자신의 자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세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통 유아교육의 기관의 아이들은 줄어들고, 영어 어학원에 있는 자녀들은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실정에서, 그러면 이제 전통 유아교육에 있는 종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영어 어학원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야, 니네 영어 가르치는 학원인데 왜 니네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왜 니네 영어 어학원에서는 밥을 먹이냐, 급식을 왜 하냐, 예체능을 왜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전통 유아교육의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딴지를 걸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일부 영어 유치원들의 예체능 교육, 그리고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 급식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편법적 운영을 한다 해서 이것을 방지하는 규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어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교육부는 교습 과목,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이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운영을 금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떤 자신의 생애의 어떤 소신, 가치관, 그리고 어떤 그런 가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 문화에 맞춰서 내가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다양화를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전통 유아교육이 있으니까 니들은 이단이야, 니들은 하지마, 이런 방식으로 갖다가 선택지를 줄여나가면서 하나의 그 독단적인 전통 유아교육기관의 굴레에서 어거지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접근이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굉장히 독재적인 어떤 접근으로 이 방향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통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지금도 그러한 위치에서 종사하고 있지만, 전통 유아교육이 정말 유아들에게 의미 있고 정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그것을 실력으로 입증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그 납득할 수 있는 그 공감의 자리에 나서야지, 법으로 갖다가 그냥 무조건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건강할까? 그러니까 전통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탁월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실력으로 입증해야죠. 그리고 그 결과로 증명해야 되는데, 사실 글로벌 인재라고 하는 방향의 초점에서 그것이 설명되지 않거든요. 전통 유아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하라 마라라고 할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선택지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또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탁월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이미 죽었겠죠.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이렇게 수많은 공급지로 늘어날 수 있었을 때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 탁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돈이 비싸지만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전통 유아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놀이를 보장해주고 자발적인 것들을 보장해주고.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전통 유아교육 담임 선생님께서는 요새 교실에서 담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수업을 못합니다. 왜? 그 자리에 다 영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어 어학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전통 유아교육기관조차도 영어 교육을 매일 해요. 월화수목금 매일 영어를 지도합니다. 영어 어학원을 지적하고 있지만 영어 어학원 흉내내기에 사실상 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이죠. 그런데 그런 영어 수업조차도 담임이 합니까? 아니요. 담임이 관여하지 않아요. 외부 초빙 강사, 그러니까 영어를 진행할 때에는 한국인 파견교사가 와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분, 30분 정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수박을 먹는데 겉을 핥아먹는 식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영어 수업을 그냥 하고 있는 형식적 흉내를 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유아교육은 원래 담임들이 정말 교재 교구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의미 있는 수업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인데, 전통 교육 유아교육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공교육 기관에서조차도 영어 어학원을 흉내내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어학원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막 영어 어학원 이야기만 나오면은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냐고 막 흥분을 하고 막 종사자들이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볼 때에는 영어 어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형태가 굉장히 순기능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결국에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지도를 할 때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교사들로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어학원은 정말 수시로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만큼 뭡니까? 부모들이 예민해요. 자기가 낸 돈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보상 심리가 있다란 말입니다. 컴플레인이 말도 못해요. 이 부모님들의 이 치맛살이 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려면은 질적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급식 급여 최상으로 맞춰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질문이라든지 아이들의 발달 상황,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개별적 지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상황을 원장, 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책을 맡아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시 관여하고, 이 교사가 정말 질적인 수업을 하고 있나,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나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매일매일 고강도의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교사들과 의미 있는 교육적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위의 라인부터 가장 말단의 교사까지 이 교육의 한 부분을 집합체로서 질적인 소통을 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교사가 질적인 수업을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그냥 맡겨두는 일은 어학원에서 불가능해요. 이 원장의 역할은 이 교사가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 어학원의 원장의 역할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전통 유아교육기관은 제가 거의 그런 기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담임한테 맡깁니다.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질적인 수업을 생태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구도예요. 수업을 못해도 1년은 지나갑니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젠간 잘하겠지. 믿어주는 정도예요. 체계적으로 교사가 질적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가 생태계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부모가 바보가 아니죠. 전통 유아교육기관에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통 유아교육기관에 아이가 씨가 마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영어 때문에 부모가 영어 어학원에 보내고 있는 이유도 상당 부분 차지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몸부림이 있단 말입니다. 이 영어 어학원에는. 전통 유아교육기관에는 그러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운영자들이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어학원은 편법적인 기관이다, 없애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부딪혀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죠. 자, 여기 할매 순대가 있어요. 여기 통큰 순대가 있고요. 둘은 다른 사업체죠. 근데 얘가 먼저 생겼어요. 원조 통큰 순대가. 근데 얘네가 장사를 하고 있다가 장사가 안 돼. 왜? 여기 할매 순대가 더 잘하거든, 맛있거든. 그래서 손님이 여기만 와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어. 그러면 맛을 개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할매 순대 집을 문 닫게 하려고 교육청을 찔러가지고 얘네가 뭐 문제가 있다, 막 음모론을 만들어서 얘네를 문 닫게 만들어. 그러면 손님은 여기 못 가니까 당연히 원래 처음에 생겨났던 통큰 순대로 올 수밖에 없겠죠. 맛을 개발해야 되는데 얘네를 망하게 한다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가 망했으니까 이제 손님은 나한테 오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통큰 순대 전통 유아교육은 때 되면은 교육청에서 지원금 나오고 부모들은 무료니까 보내니까 간간히 버티고 있는 거지, 사실은 정당한 어떤 공평한 수준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망했어도 진작에 망했어요. 가만히 있고 특별한 개발을 하지 않고 막 질적인 수업을 이뤄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아도 그냥 운영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달라요. 조금만 삐끗하잖아요. 바로 망하는 게 영어 유치원이에요. 왜냐하면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기 실력으로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미 질적인 수준 자체가 전통 유아교육을 뛰어넘었어도 몇십 배를 뛰어넘었어요. 지금 제가 보면 전통 유아교육이 질적으로 더 훨씬 더 낫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지원금 한번 끊어보자고요. 전통 유아교육 기관도 지원금 끊어봅시다. 한번 살아남을 수 있는지, 과연 부모들이 여기 선택할지, 정말 질적인 부분으로만 승부를 하면 한참 멀었다. 전통 유아교육은 지원금을 믿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통 유아교육 지원금을 받게 나라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채우느라 이 수업에 신경을 못 써요. 신경 쓸 수가 없어. 그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나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원 없이 질적인 수업을 연구할 수 있고, 수업을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의미가 있을까, 실질적인 구도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수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왜? 나라의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영어 어학원은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분발해야 될 곳은 어딥니까? 전통 유아교육이다, 이겁니다.